박충건 의원이 이 원내 대표의 이제 대변인 자격으로 그렇죠. 우리 당을 대신해서 의원총회 관련된 기자들의 질의응답을 받았습니다. 오늘 의원총회는 장동혁 대표가 어제 밤을 새고 하느라 대표는 건강상의 문제로 참석하지 않았는데요. 기자들의 궁금증 제일 그거잖아요. 송원석 원내대표, 장동혁 대표 거치 문제가 의총에서 나왔냐. 박충건 의원이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거치 문제 나오지 않았다. 오늘 의총에서는 이 말도 안 되는 선관위의 부정선거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조직적으로 당의 힘을 모아서 대응해 나가자는 이야기가 나왔고, 거치 관련해서는 송원석 원내대표가 말한 것처럼 민심을 받아들여서 더 하나된 모습, 통합된 모습으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과 가열차게 싸워 나가는데 방점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막 이겼다, 승리했다, 자화자찬하진 않겠지만 여당을 견제할 수 있는 최소한의 힘을 우리 국민들이 주신 것으로 생각한다. 그것만큼 확실합니다. 그렇게 이야기 나왔다는 게 제가 방금 입수한 이 의원총회 끝나고 박충건 의원이 말해준 부정선거 내용이었습니다. 얘기가 있어요. 있단 얘기입니다. 지금 선관위와 싸운다는 게 부정선거와 싸운다는 이야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김민수 최고위원은 이걸 부정선거를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정선거와 싸운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지금 어떤 상황이냐. 자, 보십시오. 부정선거랑 잘 싸우고 싶으면 장동혁을 지키십시오. 이제까지 장동혁 대표 흔들었던 사람들도 장동혁을 지키는 것이 여러분들의 이익이에요. 장동혁이 만일 여기에서 뭔가 이 어떤 지방선거에 대해서 책임지는 그림이 된다, 혹은 그것이 아니라도 어떤 그림으로라도 지금 지도부에서 내려온다, 지도부가 해산되고 새롭게 우리가 전당대회를 한다, 제가 장담하는데 선관위와 싸울 수 없는 지도부가 구성됩니다. 무조건 우리는 장동혁 지도부를 지켜야 되고, 그런 여론이 형성될 만큼 특히 이 원내에서 그런 분위기가 형성됐다는 거 우리가 이용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엉뚱하게 부정선거 얘기 왜 없습니까? 있어요. 있는데 자꾸 그런 이야기를 습관처럼 하는 사람들이 있어. 제발 그런 태도에서 우리가 좀 지혜롭게 전략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얻을까, 여러분들이 여론을 만들 때 한 명 한 명이 하는 발언도 정치적 에너지를 특정 방향으로 끌고 갑니다. 그때 우리가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끌고 가자는 지혜로운 판단을 하고 우리가 여론 형성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 박충건 의원 답변이 이만큼 길어요. 카톡창에. 이걸 제가 한 페이지에 안 들어가요. 보시죠. 네. 이걸 제가 여기서 다 읽어드릴 순 없잖아요. 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로 단합해서 이 선관위 부정선거 문제와 싸우는 게 오늘 의총의 결론이었다고. 아니, 결론일 뿐만 아니라 송원석이 이 의총을 소집한 목적 자체가 그거예요. 그거예요. 그것 때문에 의총을 소집한 거예요. 송원석의 페이스북 글을 보십시오. 지금 이 선거 문제에 대해서, 부정선거에 대해서 강력하게 규탄을 했고, 그걸로 의총을 모은 다음에 모두 발언을 송원석이 공개 발언으로 했는데 거기에서 했던 얘기가 바로 부정선거 얘기입니다. 저 댓글창에 이제 이런저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냥 의견을 존중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한 말씀만 드리면, 전한길 대표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분들이 댓글을 많이 올려주세요. 그러면, 전한길이 그러면 좌파냐, 이재명 똘만이냐, 저 그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장해찬 최고위원 말씀하셨죠. 누구든 좌파가 아니고 자유우파라면 무조건 싸워야죠. 근데 우리 자유우파 진영 안에서도 생각들이 좀 다르고 조금씩 다 차이가 있잖아요. 그럴 때 잘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잘못하면 잘못했다고 지적하고, 잘하면 잘했다고 칭찬하고. 저는 그런 태도를 가져가는 것이 우리 자유우파가 더 큰 하나가 되는 제일 효과적인 방법, 또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젯밤에 광화문 갔다가 과천 중앙 그 선관위 앞에서 밤새도록 투쟁하고 잘한 거 아닙니까? 그럼 잘했다고 평가해 주는 것이고, 또 장동혁 대표나 국민의힘 지도부와 함께 하겠다고 했으니까 그것도 좋은 얘기 아닙니까? 평가하는 거예요. 근데 당장 내일 또 딴소리 하면 또 비판해야죠.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다 함께 가기 위해서 모두가 다 노력을 해야지. 정치인들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우리 막상 자유파 국민들은 이런저런 유튜브 다니면서 계속해서 누구 비판하고 누구 비난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없는 분란 만들고, 전 이런 것은 우리가 좀 넘어섰으면 좋겠어요. 당장 멸콩에서도 넘어서고, 고성국 TV에서도 넘어서고, 목격자 K에서도 그런 것들을 우리 스스로 넘어서야 돼요. 지금 이제 뭐 제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이제 저의 표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렇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아주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옆에 고 박사님 계시니까요. 저는
그렇게 중요한 이슈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럼요. 언급할 이슈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거 가지고 거기에 대한 생각이 뭐냐 가지고 우리가 싸우고 갈라질 필요가 없다는 거죠. 네. 그분이 어제 광화문에 있었건 아니면 과천에 오셨건 별로 언급할 이슈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더 언급해야 되는 건 뭐냐? 지금 이 지도부가 잘 가고 있는 것을 잘 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해서 혹여나 지금은 이렇게 이 지도부에 대해서 같이 힘을 합치자라고 하지만 또 어떤 순간엔 또 다른 입장일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지금 기준점이 틀렸다라는 게 드러나게 하면 저는 이 대세에 큰 지장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어떤 입장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싸워야 될 땐 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지금 이 시점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는 시점이며 그리고 그분들에게 와서 도와주세요. 같이 힘을 합쳐주세요라기보다는 장동혁 대표가 기준이다. 와서 힘 합칠 사람들이 힘 합쳐라 라고 그들에게 선택권을 주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평가하시면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정리 짧게 할게요. 다 좋은데요. 여기서 제 욕하면 다 잘립니다. 차단입니다. 예, 멸콩TV는 그런 방송이니까요. 그거 하나만큼은 좀 유의해 주셨으면 장혜찬한테 좋겠어요. 욕하고 싶으면 네. 저를 욕하세요. 네. 저를 욕하면 안 자른답니다. 이러면 제가 또 너무 철딱선이 없는 막내 아들 같아지는데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저는 철딱선이 없는 막내 아들이고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고 박사님을 대부님 부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욕먹으면서 한 40년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네. 슈퍼챗 하나 소개해드릴게요. KG 미들님이요. 어제 선관위 사태 보고 진짜 나라 망하는 줄 알았는데 그래도 웃으면서 다시 만나서 다행입니다라고 슈퍼챗 보내주셨고 와이드로즈님 저희가 이 이야기도 짧게 해보겠습니다. 한동훈 된 것 때문에 너무 짜증나지만 그런 인간은 의정 활동을 하면 안 된다는 게 우리의 신념입니다.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이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이 선거에서 이재명이 입장을 방금 또 냈는데 뭐라 했냐면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겠다. 이건 보통 진 사람들이 내는 입장이거든요. 그리고 너무 재밌는 게 이재명한테 잡돌이 당했던 스타벅스 신세계 정용진 네네. 회장 네네. 신세계랑 이마트 주가가 오늘 신세계 주가가 16% 올랐고요. 이마트 주가가 7% 올랐어요. 이건 야. 국민들이 누가 이겼는지를 알고 돈이 움직인 거잖아요. 야 이거 근데 어떡하냐. 이런 상황이면 재밌다. 우리가 이겼다고 하는 게 정신 승리가 아니라 아니 주식시장이 그렇게 평가하고 있는데 야, 이거 압도적인데요 진짜. 아니 너무 웃기지 않아요 이거? 야 이거 야 이마트 주가가 제일 다시 재밌네. 스타벅스로. 아니 그러니까요. 아니, 건배하는 거예요? 지금 아이고. 종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예. 아까 방송 들어오기 전에 시장가 기준으로 신세계 주가가 16%까지 오르고 아니 진짜 와 진짜네. 지금은 14%네요. 진짜네. 신세계가 그 지금 광주에서 3조짜리 사업을 하냐 못 하냐 그 기로였어요. 심지어 저기에는 정영진 회장의 어떤 지분도 거의 없습니다만.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 할 거냐면 한동훈 짜증 나죠.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봤을 때 국민들과 이겼어. 시장이 이 선거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보수의 승리로 평가한다는 거예요. 근데 한동훈이 갖고 짜증 내지 마세요. 그럴까요? 네. 저 이렇게 생각해요. 이 영화 보면 네. 이제 저 빌런이 나오잖아. 그렇죠. 그 악당 두목이 나오잖아. 네. 그거를 저 차도살인 하는 주인공은 없어. 아. 뭐 누구 자객 보내가지고서 죽여라 이런 주인공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자유파 국민들이 하도 정말 꼴보기 싫으니까 저거 차라리 박민식이가 못 이기면 하정우라도 이겼으면 하는 마음을 혹시 가졌을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되면 주인공이 하정우가 되는 거야. 그래서 너 잘 됐다. 이제 장동혁이 너를 끝을 낼 것이다. 확실하게 정리한다. 네,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예. 그러니까 제가 또 영화 얘기를 하면 이 주인공이 말이죠. 항상 저 외롭잖아. 근데 저것들은 때로 몰려다니잖아.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이 하나만 아니라 한동훈 똘마니들이 있잖아요. 저것들까지 한꺼번에 다 쏙가서 정리를 할 거다. 그것도 누가? 장동혁 대표가. 그래야 장동혁이 진짜 히어로지. 저는 그걸 하기 위해서 이렇게 판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일단 뭐 지금 그 부산 북갑 같은 경우도 포함되지만 정원호도 하정우도 이재명이 어떻게 보면 자기 뼈를 내준 거거든요. 우리가 이재명의 뼈를 취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재명은 뼈를 잃었어요. 자기가 지금 정원호 같은 사람을 정말 뜬금없이 띄워가지고 이재명이 만든 뉴 이재명 아닙니까? 하정우는 아예 그냥 자기 청와대에서 지금 내려보낸 사람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이 우수수 무너졌습니다. 이재명이 무너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포착해서 가열차게 밀어붙이면 그 뒤에 다른 어떤 개파적 이야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작게 보일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이재명이 고른 인간들은 다 떨어졌는지. 그러니까요. 정말 그래. 이게 지지율 60% 아까 우리 여론조사 허상이라 했지만 그러면 어떻게 이재명이 고르고 골라서 보낸 정원호가 떨어지고 하정우가 떨어지고 분당에 그 성남시장 후보 김병욱 분당에서 국회의원을 2번이나 하고
대통령실에서 정무 비서관까지 시킨 나름 거물급 인사인데 신상진한테 떨어지고. 그럼요. 그리고 김용남도 조국 잡겠다고 보냈는데 그러니까. 둘 다 떨어지고. 그리고 그거는 그림을 아주 많이 망친 게 이 조국이랑 아주 그냥 각 잡고 싸웠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네. 말하자면 뭐 문조 털레유 거기랑 아주 대놓고 싸운 그림이고 또 누구예요? 그 문재인 같은 경우도 김용남만 빼고 조국만 좋아요 누르면서 그거 가지고 좌익들에서 굉장히 이슈가 됐습니다. 그런 갈등만 일으키고 승리는 빼앗겼어. 그러니까 친문의 몰락이 한 번 더 확인됐지만 친문과 친명이 같이 몰락. 정권 1년 차에 대통령 픽이 이렇게 다 떨어진 것도 개망신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근데 이게- 아까 이제 언급했던 의왕시장 이제 김성재 시장 우리 당선이 됐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모르는 케이스가 더 많은데 기초단체장에는요 정순욱이라고 이재명의 경기지사 비서실장 했던 사람을 낙하산으로 내린 거예요. 근데 졌습니다. 의왕은 완전히 좌파 표밭이거든요. 그런 데서도 지는 그러니까 경기도고 의왕인데도 지는 이재명이 심판받은 거는 명확한 거예요. 저희 멸콩TV에서 신제품 환신 나이아가라 2+1 특별 할인 진행 중입니다. 50년 전통의 신화제약이 회사 명예를 걸고 자신있게 만들었습니다. 면역력 강화, 혈액순환 개선, 피로 개선, 기억력 개선, 항산화에 도움을 주는 식약처 인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특히 밤에 자다가 화장실 문제로 불편을 겪는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010-9699-1144로 문자 주시면 자세히 안내 드리겠습니다. 애초에 이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이번 6.3 선거를 이재명 심판선거 구도로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거기에 맞장구 쳐주듯이 이재명 똘마니들이 공소 취소를 핵심 이슈로 들고 나왔다가 찌그러졌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저것들은 내란머리로 선거 이겨야 되겠다고 대들었던 것 아닙니까? 그렇죠. 아이고 내란머리 완전 파쇄되네요. 그러니까 내란머리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 확인이 됐어요. 이거 내란몰이 한다고 노태학 지금 뭐 내란죄로 지금 기소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특히 이게 이 내란모의라고 하는 게 윤석열 대통령의 1.2.3 계엄을 내란이라고 한 것이니까 그러면 계엄령을 직접 그 1.2.3 계엄을 직접 본 데가 서울이잖아요. 그 서울에서 내란몰이가 아무런 힘도 가지 못했어요. 반면에 이 장동혁 대표가 거의 혼자 공중전하면서 구축한 이재명 심판선거 구도가 그대로 관철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골라서 낙하산 태워서 보낸 것들은 쪽집게로 뽑듯이 딱딱 뽑아갖고서 다 낙선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 장동혁 지도부 국민의힘의 전략의 승리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단순히 그 이재명 똘마니들의 몰락이다 이렇게만 볼 게 아니라 그것은 보이는 현상이고 그러한 이재명 똘마니들을 쪽집게처럼 골라서 떨어뜨린 이 국민들의 이 심판 정서를 누가 만들어냈냐? 이재명 심판 선거 구도를 만들어낸 장동혁 지도부가 그걸 만들어낸 거다. 맞습니다. 이 점을 같이 봐야 됩니다. 정확합니다. 실제로 이 어떤 선거전이 시작을 하면서 공소 취소 특검을 가지고 강하게 비판을 했는데 그걸 정말 이 장동혁 대표가 국민들에게 가장 쉬운 언어로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그럴 때 여러 가지 이제 어떤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곁들여 가지고 보도가 잘 되게 했었는데 저한테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뭐 8명, 9명 다 지금 대한민국 국민의 10중 8, 9이 모른다. 공소 취소가 뭔지도 모른다라는 말에 빗대서 우리 어머니 지금 90이 넘은 노모인데 상위 10%다. 이게 정말 재밌었거든요. 그렇게 일반 국민들도 다 아는 이야기를 사람들이 공감하고 웃으면서 비웃으면서 이재명을 조롱할 수 있는 분위기로 만들었던 게 어떻게 보면 국민적 이 어떤 정권에 대한 심판론을 키우는데 가장 큰 힘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박사님, 이 선거 결과 이후로 장동혁 대표와 국민의힘 그리고 우리 지켜보는 시청자들 지지층들 좀 길게 봤을 때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가면 좋을까요? 앞으로의 방향성. 우선 그 말씀을 드리기 위한 참고로 네. 이번에 좀 아깝게 떨어진 사람들이 여럿 있는데 네. 맞아요. 그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장동혁 대표와 처음부터 함께 하지 못한 거야. 맞아요. 예. 정말 박형준이는 왔다 갔다 하다가 막판에 한동훈 단일화 얘기를 하는 바람에 그 순간 꺾여버렸어요. 그 전까지 오차범위 그 1%까지 붙었었거든요. 네. 근데 그 말 하고 나서 10% 넘게 벌어지더라고요. 그리고 그걸 해결을 못했어요. 예. 다들 강원도는 우리 자유파가 강한 곳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김진태
뭐 건방지게 장동혁 오면은 내가 뭐 좀 야단 좀 쳐야 되겠다는 식으로 예. 시작부터. 그 후로 꺾여버렸어요. 그때 했던 발언이 결자 해지해야 된다. 말도 안 되는. 뭘 우리가 맺었는데 뭘 풀어야 됩니까? 김태흠이도 충남에서 상당히 강자로 알려졌는데 이게 뭐 무슨 저 갑자기 하얀 옷 입고 다니면서 그렇죠. 예, 뭐 장동혁을 자기가 뭐 이 국회의원 되게 해줬다고 그러니까. 거들먹거리면서 그 바람에 이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했어요. 심지어 다른 뭐 자기 선거도 아닌 다른 지역구의 공천에 대해서 경선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그런 모습까지 있었죠. 심지어 그 지역 공주부여 청양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사람이 김태흠의 뭐 보좌관 출신 아닙니까? 이런 사람이 마지막까지 남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윤용구는 당선되고 김태흠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장동혁과 함께한 사람은 다 생환했고 장동혁을 해코지하려고 했던 자들은 다 떨어졌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후에 그 국민의힘이 어떻게 가야 되냐? 장동혁 대표가 가자고 하는 길로 가면 돼요. 아, 정답입니다. 그런데 그 어제 그 엉터리 출구조사가 15대 1로 나오자마자 이 장동혁은 대표직이 아니라 의원직을 사퇴해야 된다고 망언을 퍼부은 자가 있어요. 누구예요? 한기호. 아우 진짜. 아우 이제 좀 그만 좀 봤으면 좋겠어요. SNS에서 제일 사고 많이 치는 사람. 그분은 그러니까 그런 자들이 아직도 국민의힘에 100명 가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후에 사실은 장동혁 대표가 대표 9개월 전에 된 다음에 지방선거 승리를 하기 위해서 당을 쇄신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거의 모든 걸 다 바꾸겠다고 처음에 그 계획을 했어요. 당명 바꾸겠다, 당 색깔 바꾸겠다, 쇄신하겠다. 기대된다. 당협위원장 37명을 교체해야 되겠다. 하나도 된 게 없어요. 왜? 빼지단 이 거들먹거리는 기득권자들이 전부 사사건건 반대하고 발목 잡았기 때문에. 그랬었죠.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런 상태에서 여기까지 왔거든요. 근데 이제 장동혁과 함께하면 살 것이고 장동혁을 공격하면 지가 죽는다라고 하는 게 이번 지방선거에서 확인이 됐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저것들 2년 후에 다시 공천받아서 선거 뛰어야 될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정말로 당을 쇄신하고 환골탈태해서 국민의 힘을 전투적 자유주의 정당으로 재정비할 절호의 기회가 지금 장동혁 대표한테 왔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부터 바로 유이동 의원 당선되자마자 장동혁 그랬죠. 대표 거치 고민해야 된다는 인터뷰하고 김용태 의원 페이스북에서 이 선관위 부정선거 논란이 장동혁 대표 지도부의 동아줄이 돼서는 안 된다 이러고 앉아있고 배현진 박정훈 기자회견 하면서 한동훈 복당 이야기 꺼내고 장 대표 물러나라 하고 있고 배현진은 심지어 자기 지역구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어디서 뭐 하는지 페이스북에 한동훈 뽑아준 북구가 고맙다. 이딴 글이나 올리고 앉아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끝이 아니라 아니에요. 이 지방선거를 시작으로 국민의힘을 건강한 보수정당으로 만들기 위한 치열한 싸움이 다시금 펼쳐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특히 배현진이나 박정훈이나 이것들은 네. 저들이 해당 행위를 얼마나 심하게 했는지를 지긋들은 알 거 아니에요. 자기들이 찔리죠. 그러니까 어차피 자기들은 이제 끝났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발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도 자기들 이제 목숨줄 걸렸고 윤리위에 이미 제소된 것들이 많이 있고 그게 잠깐 중단되어 있는 거죠. 다시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 어떤 목숨줄, 내 목숨이 겨녀졌으니까 살기 위해서 발악을 하고 있는 그런 그림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유이동 같은 경우가 지금 던진 거치 고민해야 된다. 고민 끝나고 지금 장동혁 대표 글 썼습니다. 뭐라고 했냐? 저에게 주어진 막중한 책임을 외면하지 않겠다. 당원들과 함께 나아가겠다. 우리가 나아갈 새 길을 찾아가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 함께 싸워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메시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장동혁 대표의 어떤 이 지도체제에 힘을 실어가지고 버틸 수 있는 힘을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방금 언급했던 배현진 같은 사람에 대한 징계가 제대로 나올 것이고 설사 권성수가 뭔가 헛짓을 하고 싶어도 여론이 이렇다면 저게 두려워서 가처분 인용 같은 거 못하겠다 이런 분위기를 우리가 만들어야 돼. 그 정도로 압도적인 힘을 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당명 지긋지긋하잖아요. 피플 파워 파티가 뭡니까? 이거 공화당 혹은 자유공화당 그런 이름으로 우리가 만족할 만한 우리의 이념을 선명하게 드러내는 당 이름으로 바꿀 것이고 당원 당규의 기본소득 이런 거 없어지는 것입니다. 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당을 이끌려면 뭘 해야 되냐? 여러분 제가 장동혁 대표를
추종해라, 뭐 무조건 우리가 팬심으로 팬덤이 되라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용하려면 힘을 실어줘야지 이 도구가 힘을 내서 이용 가치가 생기는 거예요. 그 한 가지만 이제 뭐 시간이 다 됐네요. 한 가지만 좀 추가로 말씀드리면 유이동이는 원래 그런 자예요. 맞아요. 한 네. 번도 안 그랬던 원래 적이 그런 없다. 자예요. 그러니까 그러려니 하시면 되고 이번에 어쨌든 우리 국민의힘 의석이 110석이 됐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이번에 그 배현진이 박정훈이 뭐 이런 것들 그 한동훈 똘마니들 이것들을 많이 잡아야 한 5명, 6명쯤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그 전에 106석일 때는 이거 자칫 손 잘못되면은 100석 아래로 떨어질까봐 사실을 제대로 못한 게 있어요. 그랬었죠. 네, 개헌저지선 무너질까봐. 이제는 대여섯 명 쫓아내도 상관없어요. 정말. 그래서 이번 재보궐선거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뭐 이 해당 행위자들에 대해서 당헌 당규에 입각해서 뭐 당원권 정지 조치를 취하거나 이렇게 가는데 뭐 그거를 갖고 저항을 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최후에는 제명까지 갈 수 있어요. 그럼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싸우면 저것들 겁이 나서 못 쫓아가요. 저는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해서 당의 기강을 바로 잡아야 비로소 쇄신이라고 하는 걸 할 수가 있어요. 맞습니다. 기강을 잡지 않고 쇄신책 아무리 좋은 걸 내봤자 저 기회주의 기득권자들이 전부 다 깔아 뭉개버리면 아무것도 아니거든. 맞습니다. 그래서 당 쇄신을 위한 전제 조건이 당의 기강을 바로잡는 거고 당의 기강을 바로잡는 첫 번째 단계가 이번 이 선거 과정에서 해당 행위했던 자들에 대한 당헌 당규에 입각한 처벌이다. 이 점을 먼저 시작해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오히려 이렇게 하면요, 배현진이 원하는 한동훈 대표 모실 길이 생겨요. 창당해라. 나가라. 배현진이 나가라. 지금 우리 고 박사님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그들에게 막 남아달라고 뭐 사정할 이유가 없어요. 차라리 제명을 하든지 아니면 자기 스스로 제명 당하기 전에 쪽팔리니까 탈당을 하든지 그래서 나갈 사람 나가고 한동훈이 그 당을 새로 만들든가. 그 다음에 그들이 개헌 저지선을 무시하고 뭐 민주당에 합세를 하든지 말든지 그들이 감당할 문제고 차라리 그렇게 가는 것이 훨씬 더 이 투쟁의 전선이 선명해지는 것이고 국민의힘이 건강해집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70분가량 고성국 박사님, 목격자 K님과 함께 지난 선거를 분석해보고 선관위 사태뿐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이야기를 쭉 해봤습니다. 아까 큐브님이 슈퍼챗 보내주셨는데요. 지선 결과는 12대 4인데 좌파 유튜브는 다 울상이고 그래도 보수 유튜브에서는 한번 해보자라는 분위기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게 정확한 것 같고요. 저희가 오늘의 결과에 결코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 결과를 시작으로 이제 이재명 정권을 끌어내리고 선관위를 해체하는 그런 긴 싸움, 그리고 국민의힘을 제대로 지키는 진짜 싸움을 오늘부터 시작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싸움에 멸콩TV 언제나 함께 할 테니까 오후 3시 라이브로 여러분도 함께 힘을 보태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보수의 결집을 하기 위해서 멸콩TV가 멸콩천사라는 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1,004명이 함께하는 멸콩TV 공식 회원 캠페인입니다. 행동하는 1,004명만 모이면 보수의 목소리는 절대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가입은 채팅창에 올려놓은 링크로 가능하고요. 어려우신 분들은 010-9939-1144 이 전화번호로 멸콩천사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어떻게 가입하는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이 아닌 참여로, 행동으로 멸콩천사로 함께해 주시면 저희가 멸콩TV 제작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